여러분, 러시아가 국가 부도가 났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러시아는요, 외환 보유액만 6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인도나 중국으로 석유나 석탄이나 가스를 팔아서 엄청난 돈을 챙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 부도가 났다. 참 믿지 못할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 말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여러분, 20배 한번 보세요. 5월 외화표시 국채 이자 디폴트를 한 금액이 1억 달러입니다. 디폴트라는 게 채무 불이행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5월 달에 1억 달러였던 채무 불이행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 결국 말입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으니까, 지급하지 못한 그 자체로 보면 말입니다. 러시아가 국가 부도가 난 사실은 맞죠? 지불하지 못했으니까 국가 부도가 난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면 1918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10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당시에 혁명 주도 세력이었던 볼셰비키가 황제의 빚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때가 국가 부도가 난 적이 있고요. 1998년에는요. 모라토리움, 그러니까 채무 지급 유예를 선언을 했지만요. 400억 달러 규모가 루브라 표시 국채 대상이었거든요. 51조 정도. 이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부도가 났던 것은 볼셰비키 혁명 때였고요. 그때 이후로 104년 만에 국가 부도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의 어떤 충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왜 1억 달러에 해당되는 국채 이자를 갚지 못했을까? 외환 보유액도 6천억 달러가 넘는다는데 이유는 여러분, 이유는 이거예요. 사실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여기서 러시아가 퇴출됐잖아요. 여기서 퇴출이 되니까 달러로 국채를 갖고 싶어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경로가 없는 겁니다. 갚을 수 있는 경로가.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에 가입이 돼 있어야지 그 통신 경로로 갚을 수가 있지만 이게 협회 회원이 아니니까 아예 차단이 돼 있으니까 이걸 사용하지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중앙은행은요. 결국 외환보유고를 6천억 달러 넘게 가지고 있지만 1억 달러의 국채를 갚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은 미국이 이 스위프트에서 이자만은 예외로 해줬어요. 그래서 디폴트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자마저도 잠근 거예요. 이자마저도 잠궜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자를 보낼 경로가 없어. 게다가 세계 각 은행에 맡겨놨던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 거의 6,430억 달러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는 거 다 이거 계좌가 동결됐잖아요. 계좌가 동결됐으니까 해외에서 주고 싶어도 못 줘요. 또 해외에 주고 싶어도.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진정한 부도라기보다는 서방 세제에 의한 뭐라 그럴까,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부도가 난 것,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쉽게 말하면 송금길이 막힌 거죠. 송금길이.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가 러시아의 국가 부도가 어마어마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한 에너지를 팔아서 곡물을 팔아서 러시아는 지금 외화를 엄청나게 챙기고 있으니까 오히려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올해 무역 흑자가 말입니다. 2,500억 달러 정도 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2,500억 달러. 예. 그러니까 제재의 의미도 하나도 없고 어떻게 따지면 이게 인도나 중국이 사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재의 의미도 따질 수도 없고 부도라고 이야기하지만 부도로 느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부도로 느끼지도.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실제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부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부도 맞아?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말입니다. 전혀 국가 부도라고 느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예, 빨간색이 RTS 지수입니다. RTS라는 게 러시아의 예, 주식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414.96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루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브라도 6월 24일 기준으로 달러당 예, 53.4루블이에요. 뭐 흔들리는 게 거의 없습니다. 흔들리는 게. 예, 이 말은 결국 말입니다. 상징적인 수준의 선언이다. 러시아가 국가 부도가 났다는 그 자체가 말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간단할 거고요. 문제는요. 이제 앞으로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러시아의 외화 표시 부채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6월에 3억 4,940만 달러가 되고요. 9월에는요. 3억 7,200만 달러, 10월에는 8,400만 달러, 11월에는 1억 1,000만 달러, 12월에는 5,300만 달러거든요. 계속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 부채를 줘야 되는 게 늘어난다는 건데, 예, 그렇다고, 예, 이게 전 세계에 영향을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많이 따릅니다. 분명한 것은 서방에는 충격이 줄 겁니다. 서방에는 충격, 유럽, EU죠. 유럽연합에서는 충격이 주겠지만 이게 전 세계로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요. 이게 유럽이라고 하더라도요. 예, 유럽연합이 나라 수가 많고요. 또 나라마다 각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전문 분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유럽 전체가 만약에 예, 러시아의 디폴트가 계속 예, 진행이 된다면 예, 그것은요 유럽 전체 경제의 어떤 침체로 저는 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럽 경제의 침체가 오면 우리 입장에서는 3대 시장이잖아요. 미국, 중국 시장, 미국 시장, 그 다음에 유럽 시장인데 예, 그 3대 시장 중에 하나가 무너지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예, 우리 시장에는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만큼 러시아의 국가 부도 사태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유럽이 골병들면서 우리 경제에도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경제라는 게 워낙 묶여 있어서 말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요. 예, 좀 힘들지 않나. 결국 쇠사슬처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히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